지금 보시는 건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가 신세진 친구랑 밤에 잠깐 이제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 여학교라고 이제 들어 가지고 그 근처를 가다가 이제 찍은 거였는데, 밤에 오지 말고 낮 시간에 이제 학생들 학교에 있을 때 한번 놀러 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헛소리였고요. 이번 화에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그렇게 폭넓게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1화에서 좀 대표적인 곳을 본 것 같아요. 이제 강가도 이렇게 다녀보고 피해 사원이라든가 뭐 유명한 관광지들, 그리고 푸시킨 생가도 갔었죠. 그러고서 뭐 유명한 기념물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제 동네 산책하고 이러는 것들도 또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트램이 지나다녀요. 여기 보면 트램 표지판이죠. 러시아에서는 웬만한 도시에는 다 아직도 트램을 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램 운전기사분들은 다 여자분이더라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계속 나중에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남자 기사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용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약간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모습을 봐도 뭐 막 남자들은 그냥 추리닝 입고 뭐 쓰레빠 찍찍 끌고 다니는데 그 옆에 계시는 이제 여자분은 굉장히 옷을 딱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멋있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봐가지고 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자, 제가 러시아에서 산 가죽 자켓을 입고 있네요. 여기서 제가 이제 발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사진 잠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냥 계속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발레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가죽 자켓이 굉장히 유용했던 게 이때 한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계속 추워져요. 그래서 가죽 자켓 입고 그 위에다가 라이딩 자켓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껴입고 다니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레 보러 가기 전에 또 좀 이제 비싼 곳에서 한번 식사를 해봅니다. 와인도 좀 이제 따라보고요. 뭐 식당에 혼자 갔지만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막 돈을 아끼기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쓸 때는 또 써야죠. 저도 이제 전체 총 예산이 이제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절약하면서 이제 다니긴 했지만, 그 절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좀 시원하게 써보려고 그러는 거죠. 소 혓바닥 요리를 먹어봤는데 언제 먹어보겠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어봤고요. 여기 가게 사장님이 또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어갖고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약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그랬고, 그때는 이제 러시아 처음 와가지고 머무를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대도시도 그렇고, 저도 이제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여행 가이드 어플을 좀 사용했는데, 이런 큰 도시고 되게 주요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추천되는 식당들이 러시아 음식이라기보다는 유럽 음식들,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러시아까지 와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여행 가 다니는 곳마다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어디 유명한 식당 이제 찾아가야지 해서 어플로 뒤져보면은 프랑스인데 뭐 터키 레스토랑을, 터키 음식점을 이제 추천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아마 그 현지에 물론 유명하고 잘 되는 식당이 있겠죠. 그런데 로컬 음식을 먹기에는 조금 그런 어플을 활용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금세 이제 밤이 돼서 발레를 보러 옵니다. 이 광장이 이제 아까 그 광장이랑 다 붙어 있거든요. 이 광장이 이제 야경도 엄청 예뻐서 제가 이제 사진이 이제 흔들려서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전체 큰 광장이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주요한 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도 저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이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국내 여행을 이렇게 다녀봐도 뭔가 광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역사 이제 역전 광장 조성이 돼 있고 뭐 이제 시내라고 부르는 것은 또 이제 또 따로 있잖아요. 이제 번화가인 거죠. 이제 유럽 도시들이 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발레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었으면 티켓 들고 옆에 징 박힌 벨트를 한 아저씨가 계시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청바지도 샀는데 청바지도 지금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제가 옷이 별로 없어서 한 번 구입한 옷은 뽕을 뽑거든요.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켓이나 이제 카메라 같은 거는 맡겨놓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일단 발레를 봤던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난해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진짜 대박이었고요. 이래서 러시아 발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극장이 규모가 작은 만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정말 좋았고 이게 지정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한두 명이 가면은 무조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어느 자리에 앉든 최고의 자리예요 진짜. 발레 러시아 발레 궁금하신 분들께 너무 적극 추천하고요. 저는 스완 레이크를 봤는데 진짜 제가 발레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본 것 같나 기분상으로는 10분 15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인터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시계 보니까 40분 50분 지나 있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기억이 나고 제 옆에 오신 분은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혼자 오셔가지고 같이 쉬는 시간엔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발레는 이제 공연이니까 그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 진짜 감동을 받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장 찍은 사진입니다. 요건 조금 잘 나오지 않았나요? 그 광장의 진짜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이때 이제 러시아 발레 보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문화생활의 어떤 프로젝트로 유럽 가서도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나 베를린에서 오케스트라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나중에 이제 유럽 여행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은 관광은 또 잠깐 멈추고 우리 친구가 몽골에서 만난 라이더 친구잖아요. 그래서 같이 라이딩을 가요. 다른 친구 한 명 해서 셋이서 이제 오토바이를 가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여행들이 굉장히 특별하죠. 제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올라오는 길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곳은 제가 단순히 관광객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을 왔다면 절대 가보지 못했을 곳이 아닌가. 오토바이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곳을 제가 가보게 됩니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바다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핀란드랑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놀러 간 건데 이곳이 이제 핀란드랑 인접해 있는 크론슈타트라는 곳으로 하나의 어떤 요새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기점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고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가 다 옛날에 요새로 사용됐던 터인 거죠. 벙커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약간 이제 유적지 같이 그렇게 뭐 관리되는 모습은 아니긴 했는데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짧은 영어지만 친구한테 설명도 좀 들으면서 뭐 혼자였다면 와보지도 않았겠지만 혹시나 왔어도 그냥 뭐 돌무더기네 이러고 지나쳤을 법한 곳인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약간 이제 너무 힘들지 않은 오프로드여서 라이딩하기에도 너무 재밌었고 같이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사는 친구고 옆 친구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올라오면서 이제 만났던 친구입니다. 근데 날씨도 좋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기 진짜 좋았던 날인 것 같아요. 옛날에 사용하던 창고 모습인데 구름이 너무 멋있죠.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친구가 좀 직업이 프리한가 봐요. 이제 외근이 많은 직업인가 봐요. 그래서 이날도 출근을 했다가 저 외근 나가요 이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창고 둘러볼 때 그 보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둘러대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기억이고요. 이곳의 지도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요렇게 지도를 찍은 사진이 구글에 되게 많이 나오던데 사실 저는 이제 뭐 거의 이해는 못 하거든요. 저기 지도에 이제 아까 그 요새 터랑 창고 위치랑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니 이렇게 언덕에 다지라든가 이제 대포가 기념 조형물처럼 좀 남아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그 전에 이제 갔었던 뭐 러시아 전쟁 기념관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나죠. 그런데 그 크렘린 같은 요새가 아니라 이제 해변을 바라보고 이렇게 짜여 있는 요새여서 약간 뭔가 관광지라는 느낌은 없지만 좀 더 지역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단체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혼자 다닐 때는 별로 안 그러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되게 이런 관광객 모드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지 가서 단체 사진 찍는 게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접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와, 한국인들은 맨날 어디 가면은 그런 경치를 즐길 줄 모르고 단체 사진만 찍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몰려다녀 보면 서양 친구들도 똑같더라라는 게 저의 인상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딜 가나 항상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건물이 유명한 관광지죠. 여기도 굉장히 큰 성당이 있는데 약간 이제 형태가 달라요. 저번에 봤던 피해 사원이나 이제 모스크바에 있던 바실리 성당 같이 좀 뾰족한 탑들은 없고 안에 이제 굉장히 큰 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내 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돔이 저 위에까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안에가 안쪽이 아주 인상 깊은 곳이었고 저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다 작품이겠죠. 뭔가 누군가가 직접 그리고 했었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알 수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 이 안에는 다 뭔가 이런 전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오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날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앞에 보면은 또 이렇게 리본이 잔뜩 묶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황색, 검정색 리본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리본인 거죠. 제가 이 리본을 처음 만났던 게 그 치타 넘어와서 아리호스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 여자애가 약스터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리본을 줘가지고 이거 묶으면서 막 기도하면 된다고 알려줘가지고 이게 뭔가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묶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이게 도시마다 그러니까 아마 주겠죠. 여기는 지금 레닌그라드 주인 건데 주마다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갖고 있냐면 바이카로스에 있을 때 그 우크라이나 라이더 분들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저한테 이걸 하나 줬어요. 제 왼쪽 백미러에다가 묶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이분이 이걸 묶어주면서 빅토리의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다 사소한 거지만 사람과의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소중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 몇 번 세차를 해도 이거는 그냥 쉽게 떼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서 또 단체 사진 찍었네요. 저는 지금 계속 따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한국인들은 아직 멀었어. 외국인들 보고 배워야 돼. 역시 선진국은 달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들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이제 경험하는 것들을 되돌려 보면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떤 곳 가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와 흡사한 친근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이야기해보면 또 사람마다 다른 거죠. 물론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흐르는 문화라든가 분위기라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딜 가나 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를 꼭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여행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레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통해서 추억도 쌓았고요. 저는 이제 정말로 러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원래 최초의 계획은 이제 핀란드로 올라가서 저 노르웨이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계획이었는데, 제가 몽골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썼고 8월 이제 말 추워질 때가 돼가지고 벌써 이때쯤 되면은 북유럽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북유럽은 포기하고 바로 그냥 이제 횡으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럽 여행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러시아를 떠나는 게 아쉬운 마음이 저도 이 당시에 많았는데, 또 이렇게 러시아를 떠나려고 하니까 딱 오토바이 2만 킬로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기념 촬영도 해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한 3,000, 4,000km 정도였으니까 여행 출발해서 지금 한 16,000km 정도 온 거네요. 제가 전체 총거리가 한 28,000km 됐으니까 진짜 절반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물가가 굉장히 싸요. 유럽 가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연료통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름을 꽉꽉 채워가지고 주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볼 거고요. 지금까지 몽골과 러시아 여행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럽 여행기도 부탁드릴게요. 여행은 뭐 이미 갔다 온 거지만 이렇게 여행기 만드는 것도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 에스토니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